자, 2회 동형모의고사 제2강 되겠습니다. 해설 강의 2강 되겠습니다. 2회 동형모의고사 해설 제2강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부터 들어갑니다. 공동체 관리법상 시장 등이 실시하는 입대의 구성에 대한 교육 내용 중 포함될 사항을 모두 골라보시오. 들어갈 내용을 고르라 그 뜻이죠. 교육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실무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법규에서 한번 나왔어요. 법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기업 입대의 구성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공동체 관리에 관한 관계법 및 관리계약 준칙에 관한 사항 이거 들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대의 구성은 직무 소양 윤리에 관한 교육 이것도 사항도 들어 있고 교육 내용입니다. 다음 공동체 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리을 입주민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음은 안 들어갑니다.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 이건 어디냐면 입대의 의결사항입니다. 미음은 입대의 의결사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입대의 의결사항 거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입대의 의결사항은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가만히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 푸는 심리는 이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도 미음에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 보고 승인 이건 입대의 의결사항인데 입대의 의결사항 나오는 건데 일단은 미음은 아닌 걸로 해놓고 문제를 찾으면 답을 찾는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어쨌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은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 잘 나온다고 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역, 니은, 디귿. 종전의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 등이 누구한테 교육시키죠? 이제 교육 얘기합시다. 시장, 군수청장이 누구한테 교육시킵니까? 입대의 구성원이죠. 입대의 구성원은 곧 누굽니까? 동비를 대표자죠. 자, 교육하는데 교육하려면 며칠 전에 알려줄까요? 며칠 전에? 10일 전에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누구한테 교육 실시할 수 있다? 예, 입자 등 어떤 친구들 잘생긴 친구? 희망할 때 입자 등이 희망할 때 역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시키기 전에 며칠 전에 알려주고요. 10일 전까지 알려주는데 과연 몇 시간 교육시킬까요? 여러 개 나옵니다. 4시간이죠? 4시간입니다. 4시간인데 매 월일까요? 매 분기일까요? 매년일까요? 매년 4시간. 매년 4시간입니다. 매년 4시간인데 교육 이름은 뭐냐면 교육 이름은 입자대표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하고 윤리교육인데 줄여서 일명 운영윤리교육입니다. 운영윤리교육. 됐습니다. 그 대신 아까 그 소장님 배치된 다음에 3개월 받는 거 있죠? 그거는 함정 문제. 여긴 4시간이죠? 여기 매년 4시간이죠, 여기는? 거기는 교육받는 거 3개월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몇 시간일까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예? 3일이죠? 3일. 시간은 제가 유도신문한 거고, 걸려들려고. 그럼 확실히 알는 겁니다. 거긴 3일입니다. 3시간 아니라 3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3일이라고 대답하죠. 3일입니다. 3일. 3시간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갑시다. 공동체 관리법상 의무관리상 공동체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리비 등 내용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고른 겁니다. 관리처는 장기수원 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징수한다. 틀렸죠? 구분해야 되죠. 또 하나 구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구분하는 거?
안전진단 비용이죠.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관리처는 관리비 등을 입대기까지 하는 금리기간에 이체해서 관리하되 충당금 별도 계좌로 이체해야 된다. 장기손 충당금은 별도 통장으로 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순서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통상 잘 나오는 순서 문제 되겠습니다. 3번 하자 보호스폰으로 사용하여 보호사는 공사할 때는 요거 이제 그 업무 분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관리처가 사업자하고 집행한다. 하자 보수는 다 누가 해버리죠? 입대가 다 해버립니다. 입대가 다 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하자전 하면 입대가 다 해버려요. 틀렸고 네 번째 관리처는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 미납한 관리비 사용료가 있다 하더라도 전액 반환한다고요? 아니죠. 정산해야 되겠죠. 정산하고 반환하죠. 틀렸고 다섯 번째 장기손 충당금 사용공사는 관리처가 사업자 선정하고 입대기가 집행한다. 헷갈리네 이거. 이거는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할까요? 입대기가 하고 집행은 관리처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장기손 충당금 공사는 말이죠. 사업자 선정은 입대기, 집행은 관리처입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온 적이, 이거 집행기구 있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넣은 거고, 5번은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좀 더 헷갈리게 넣은 것 뿐입니다. 사실상은. 이런 스타일이 나왔어요. 좀 어렵긴 나왔어요. 5번은 좀 어렵긴 했어요. 좀 미안한데, 좀 어렵긴 했어요. 5번이요. 근데 3번 같은 거 나왔어요. 3번 같은 거 나왔어요. 기출문제 유형이 이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제가.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건 2번 찍어야 되겠죠? 많이 본 지문 아닙니까? 실무에서도 강조하는 거니까. 자, 11번 갑시다. 요건 최근에 중개사 문제. 최근에 중개사 문제를 갖다가 제가 변형시킨 겁니다. 중개사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중개사 문제. 중개사 문제가 우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감정평가사 문제가 우리에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를 봤는데, 건축법 문제 봤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낼 게 없더라고요. 배울 게 없더라고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넣을 게 없더라고요.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은 해당하지 않는 사람, 허가권자가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설건축물 허가 받잖아요. 그죠? 거꾸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요. 가금을 할 때. 죄송합니다. 죄송할 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영도병이고. 가설건축물에서 도시공계획설은 뭐다? 허가받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쉽게 나왔어요. 허가받는 사람이 아닌 거. 1번.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답이 뭐였냐면 광역시장인가? 그게 나왔어요. 누구한테 허가받죠? 우리 소위 그분들한테 허가받잖아요. 그죠? 그분들 뭐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구수 구청장이잖아요. 아닌 사람, 허가권자, 광역시장. 이게 답. 너무 쉽게 나왔더라고요. 감정평가사 문제도 불구하고. 자, 여기 봅시다. 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인 답을 하라 그 뜻인데, 나중에 건축협정 문제 넣을 거예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왜냐면 건축협정 중요한 거니까. 최근에 건축협정이 우리 관리사, 중개사 자주 뜨고 있어요. 건축협정이. 그래서 나올 겁니다. 나중에 좀 약간 업계에서 문제 내긴 낼 겁니다만. 자, 여기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답하라 그 뜻이죠. 첫째, 공장 나오죠. 기업. 면적이 4,000제곱미터인 대지 공장이래요. 4,000제곱미터인 대지 건축 공장. 종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왜?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안 하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안 하니까. 원래 시험 문제는 5,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냈어요.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4,000으로 살짝 고쳤어요. 살짝 이렇게. 4,000. 안 하죠. 두 번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기해요?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안 한다고 돼 있어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곧 부실 텐데 뭐라 적용해요? 3년이면 보통 3년이면 부시는데 비싼 100만 원짜리 나무 심을 거예요? 안 해요. 세 번째, 염자기가 1,200제곱미터 공장이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원래 본문은 1,500제곱미터 미만이죠. 문제도 그렇게 냈더라고요. 1,500제곱미터 미만. 전 조금 좀 약간 깐깐하게 1,200제곱미터다. 어떻게 할 거냐? 안 합니다. 왜? 1,5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5,000제곱미터 미만.
디귿은 1,500 정도 미만이니까 둘 다 안 하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개 다 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설마 3개 다 하려고 또 딴 거 찍으면 안 되고 답은 5번입니다.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안 해도 괜찮다. 이어서 12번 갑시다. 높이 제한, 오래간만에 높이 제한 봅니다. 오래간만에 높이 제한. 반갑죠? 높이 제한 오래간만에 보네. 아유, 반갑습니다. 높이 제한. 건축분무상 전형 주거죠. 일반 주거지에 관해서 공동택의 일조동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 높이 제한을 틀린 것은 전에 시험지에 나올 때 거기 전형 주거적 정리가 나온 적 있죠? 이 주거적 정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형 주거적 이런 식으로 가로쳐가지고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틀린 거. 1번. 전형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띱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띱니다. 다만 이제 공동택의 대부분은 특례로 가버리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건물을 띄는데 어떻게 띄느냐?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주관식문제 나왔습니다. 옛날에 4, 5년 됩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 쓰는 거 나왔어요. 인접 대지 경계선 쓰는 거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높이 9m 이하다. 이때는 얼마 센티일까요? 1.5m 이상이죠? 맞습니다. 1번은 맞고 그림이 그려져. 맨날 그랬지만 얘를 건물에 치면 요 정북 방향, 북쪽 방향,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게 되는데 요 거리 뛸 때 이 높이가 두 가지가 있죠. 9m 이하일 때 얼마 뜁니까? 1.5m 이상. 그 다음에 9m 초과는 시험문제 나온 적 있어요? 뭐죠? 2분의 1 뛰죠?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1번 맞고 2번. 9m 초과다. 2분의 1 뛴다. 맞죠? 맞고. 세 번째. 1번, 2번 경우 주택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경우는 대지 조성 사업 적은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지날 수 있다. 뭔 소리냐? 이 북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뛰는 경우가 있죠. 남쪽 기준으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뭐다? 주로 개발하는 곳. 예외가 있죠. 개발하는 곳은 남쪽 뜁니다. 맞습니다. 요거 남쪽 뜁니다. 예외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강의가 다 기본 강의 때 다 해드렸어요. 예외적으로 남쪽 뛴다고 정남 방향. 네 번째 이거 뭐냐? 공동택의 일정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을 높이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광을 향한 창문 등에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 높이다. 근린사업적, 준상업적은 준주거적은 3배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건 공동택의 특징. 공동택 특징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이겁니다. 공동택의 특징, 인접대지 경계선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요게 여기가 1동, 여기가 2동, 여기가 3동, 여기가 4동, 여기가 부대설이다. 여기가 부대설이다. 이렇게 합시다. 부대설이다. 이럴 때. 일반 건축물이죠. 자, 이럴 때 요겁니다. 요거 띄워주는 거. 아파트 띄워줄 때. 일단은 괄호 열고 거기 기숙사는 빠집니다. 거기 기숙사는 뺀다. 나오죠? 거기 괄호 열고 기숙사는 안 합니다. 여기 건축법이니까 공동택에 기숙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원래 공동택에 건축법 들어가잖아요. 기숙사 들어가잖아요. 건축법이니까. 근데 기숙사는 공동택이지만 여기는 빼버립니다. 괄호 열고 기숙사는 빠진다. 나오죠? 거기 괄호 열고 기숙사 빠지고 공동택이지만 빠지고. 두 번째, 다세대는 여기 안 나오지만 다세대는 이게 다세대다 그러면 몇 미터 띄워주면 돼? 괜찮죠? 조례로 1m 이상 예외 1m 이상이죠? 이게 다세대면 1m 이상이고 보통은 이거 몇 배다? 이건 몇 배라고 원칙은 몇 배 이하죠? 2배 이하입니다. 2배 이하. 2배 이하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만약에 10m 띄었다. 그러면 여기 1동을 몇 미터까지 올린다? 20m까지 올린다. 20m까지 올리고 15m 떴다. 두 배니까 30m까지 1동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띱니다. 그리고 2배 이하인데 다만 땅값 비싼 거. 땅값 비싼 것은 4배까지도 해줍니다. 4배 이하까지. 4배 이하까지 준다. 즉 뭐냐면 10m 떴으면은
거기 뭐다? 40m까지 올린다는 뜻이죠. 그것이 4배 이하가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거기 뭐가 틀리냐니까 두 가지 틀렸어요. 한 가지 틀렸구나. 수평거리 2배에 맞죠? 근데 안에가 틀렸네. 안에 그린사업적 전주거적은 땅값 비싸니까 몇 배다? 4배. 3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요? 4배가 되겠습니다. 3배가 아니라 4배가 되겠습니다. 4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걸 좀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거. 거기 5번은 뭐냐? 5번은 인동거리죠. 5번은 인동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동거리. 자, 몇 번까지 했죠, 우리가? 동그라미 4번까지 했죠.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 이겁니다. 5번은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은 이거다. 여기 띄워주는 거, 여기 띄워주는 거, 여기 띄워주는 거, 여기 띄워주는 걸 얘기해요. 시험 문제가 아주 전에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10여 년 전에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요거. 앞뒤로 뛰는 거. 그때는 뭐 1.8배인가 1.2배인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얼마 뛰냐면 요거 얼마 뛰냐면 0.5배. 두 시험은 얼마 뛰죠? 요거 뛸 때 0.25배 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앞뒤로 뛰는 거. 옛날에 이걸 길었어요. 뭐 1.8배 막 이런 식으로 됐어요. 지금은 0.5배, 0.25배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로 있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넣었어요. 그거. 5번입니다. 0.5배, 0.25배죠? 요거 1동과 2동 사이. 네. 그건 나온 적이 있어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 얘기입니다. 다 5번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건 뭐냐면 그 심화 강의도 했지만은 깊이 있게 가면은 요 옆으로 서 있는 거. 요거 몇 미터죠? 요게? 옆으로 서 있는 거. 요건 4m예요, 4m. 축벽기.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어중간에 서 있는 건 8m고. 요거 일반 건물하고 떨어지는 건 1배. 제일 많이 떨어뜨리죠? 일반 건축을 뛰는 거 1배고. 시험 문제 이거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도 10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만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여기까지 넣으면 헷갈릴까봐. 자, 어쨌든 간에 4번. 요거는 뭐다? 2배 이하인데, 다세대는 1m 이상 뛰면 되고, 근데 요거는 근인사업적 전주거적은 4배 이하다. 가 되겠습니다. 13번. 건축법상 다음 높이는 얼마인가? 13번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높이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문제입니다. 종합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감정평가서 시험에서 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감정평가서 문제일 겁니다. 아주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문제를 재구성한 겁니다. 재구성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대원칙상 뭐부터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될까? 그 설명이 읽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니까 제 얘기 들으면 돼요. 제 얘기 들으면 됩니다. 설명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원래 이랬습니다. 여기 높이를 할 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럴 때, 요 부분이 우리 외울 때, 요 부분이 얼마 이하일 때, 8분의 1 또는 6분의 1 이하일 때, 요때는 몇 미터 넘는 것만 친다고 그랬죠? 12m 넘는 것만 친다.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요거 이렇게 치게 되겠죠? 이 얘기는 배웠어요. 우리가 맨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해서 8분의 1, 6분의 1이냐? 요것이 건축 면적에 대해서. 이 부분이 건축 면적에서 8분의 1 또는 6분의 2 할 때는 12m 넘는 건 치고, 요거 치고, 이거 치고, 요거 친단 말이죠. 근데 8분의 1은 일반 건물이고, 8분의 1은 일반 건축물이고, 6분의 1은 뭐죠? 4억 개엑스바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택이죠? 공동택.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8분의 1을 적용할 것인가, 6분의 1 이하를 적용할 것인가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봅시다. 상가예요? 공동택이에요? 보니까 용도가 뭐래요? 공동택이래요. 이거 어렵게 나온 거예요. 공동택. 공동택이면은 얼마 이하까지 봐준다?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까지 봐주는 거예요. 건축 면적의 6분의 2 이하까지 봐줍니다. 공동택이니까 요거. 그러면 일단은 건축 면적이 얼마 알아야 되겠네. 건축 면적이 6분의 1 이하까지 봐주니까 건축 면적 얼마입니까? 건축 면적 주어져 있습니까? 540. 540에 6분의 1 이하다.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 이하까지 봐준다? 90제곱미터죠? 6954.
90제곱미터까지 이걸 봐주는 거예요. 90제곱미터 넘을 때는 다음 높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높이 다 쳐야 되고 80제곱미터다 그러면 12m 빼고 이것만 치는 거예요. 90제곱미터 이하할 때는 빼주니까 그 뜻입니다. 90제곱미터 이하할 때는 빼주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택이 아니었으면 8분의 1로 계산해. 8분의 1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공동택이니까 6분의 1로 계산해요. 괄호를 갖다가. 그래서 90제곱미터 이하일 때 어떻게 하냐. 12m 빼줍니다. 넘어버리면 다 쳐야 되고. 자, 봅시다. 밑에 얼마입니까, 면적이? 밑에 높이가, 층고가 4m짜리가 5개층이죠? 20m네, 그죠? 밑에가 20m. 여기 20m입니다. 여기 20m. 그 다음에 위에가 몇 층, 위에가 몇 미터래요? 옥탑이 17m래죠? 17m. 여기 17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차지한 부분이 얼마래요? 90점부터 이해하면 되는데, 얼마 차지했대요? 옥탑 차지한 부분이? 80이죠? 80. 딱 맞네, 그럼. 80. 그러니까 90 이하에 들어가죠? 혜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m 넘는 거는 빼버려요. 12m 넘는 건 들어가요. 그럼 몇 미터냐고? 5m죠, 5m. 그러면 5m하고 요거 20m, 25m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죠? 자, 이것을 틀렸더라도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 공동택은 6분의 1 이하일 때, 그럴 때 12m 넘는 걸 친다. 12m 넘는 것만 친다. 12m를 봐준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층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층수가 만약에 이렇다면, 층수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20층이고, 여기가 17층이다. 또 똑같이 이거다.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똑같다. 똑같이 공동택이고 이럴 때는, 이건 몇 층으로 보냐면, 똑같다고 보면, 이거 조건이 똑같다. 이럴 때는 층수 안 칩니다. 그냥 어떻게 한다? 2층 이렇게 하는 거죠. 층수는 치지 않고, 그냥 2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층수를 볼 때는. 자,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자, 어쨌든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12m 넘는 걸 치는구나. 보통 건축물은 8분의 1, 공동택은 6분의 1 이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건축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건축선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타당한 것. 건축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맞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1번 도로와 접근 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할 선, 즉 건선은 도로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틀렸죠? 도로와 대지죠. 도로가 아니죠. 도로와 대지고 틀렸고. 함정 문제. 두 번째, 도로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 때는 수직면 넘는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면에서 4.5m 이하일 때는 이렇게 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미닫이나 안으로 당긴다. 미닫이나 안으로 당긴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세 번째,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는 중위선부터 소유 너비만큼으로 한다고요? 중심선 남은 소유 너비 2분의 1로 태야죠? 중심선 남은 소유 너비 2분의 1로 태하는 것이죠. 이건 맨날 얘기했죠. 소유 너비 2분의 1이고, 네 번째, 소위 그분들이, 즉 특별, 세시장 등등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는 지취업시를 고시하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설명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설명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이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동그라미 4번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이게 10m입니다. 이럴 경우는 원래 건설 후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4m 넘어서 안 하죠. 안 하는데 누가 후퇴시켰냐면 이분들이 후퇴시켰어요. 여기 아까 거기 이름 나오죠? 특별, 자치시장 등등 후퇴시켰어요. 왜 후퇴시켰냐? 시가지에서 뭐하기 위해서?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후퇴시킨 거예요.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하려고. 몇 미터까지 후퇴시킬까요? 4m까지. 4m가 어느 용도지역에서? 어느 용도죠? 도시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짓게 되죠? 이렇게 질 때
여기 이 후퇴한 부분, 이거 건물 지을 때 대지로 잡을까요? 뺄까요? 플러스다, 뺀다. 플러스다. 이건 플러스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플러스 한다고. 이걸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강조했죠? 플러스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도지사 사전승인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도의사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도의사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틀렸고. 5번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등이 있다.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5번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미달도로예요. 2m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달도로인데, 4m 안 되죠. 여기 쪽에 뭐가 있냐면, 하천, 경사지, 뭐 철도 같은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반대쪽부터, 이 반대쪽 도로 경사부터 얼마나 후퇴냐면, 4m를 후퇴하고 건물 짓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한다? 이건 빼요. 빼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4m니까 소유 너비의 2분의 1일까요? 소유 너비만큼 후퇴할까요? 소유 너비만큼 후퇴한다고 나와요. 소유 너비 2분의 1 아니죠? 소유 너비만큼 후퇴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민간임대제법상 규정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민간임대제법상 규정이다. 틀린 것. 봅시다. 임대사업자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계약 내용을.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이해했다고 알았습니다 하고 임차인은 고개를 10번 끄덕여도 소용없어요. 뭐 해줘야 된다? 서명이나 기명란이 다 돼요. 서명 또는 기명란에서 잘 들었습니다. 확인해줘야 돼요. 사인해줘야 돼요. 서명 또는 기명란. 맞습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는 입주인자 가반수 입자면 입자로부터 30일 내에 입주현황,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을 갖다가 또는 구성해야 되는 사실을 갖다가 임차인이 통지합니다. 여기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겁니다.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이고 구성해야 되는 사실은 의무관리예요. 의무관리가 변했죠. 의무관리가 변했죠. 즉 300세대 이상이나 또는 150세대 이상에서 승강기, 150세대 이상에서 중앙집중, 지역난방 이럴 때는 구성해야 돼요. 그걸 통지해 줍니다. 3번 중앙집중인데 150세대 이상이다. 구성해야 된다. 맞죠? 맞고 전에는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시험 전날만 해도 중앙집중이기만 하면 작년이 마찬가지죠. 작년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무관리는 작년 의무관리는 중앙집중이면 그냥 의무관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150세대 이상 들어가야 의무관리가 됩니다. 의무관리가 됩니다. 작년 달라졌어요. 지금은 승강이든 중앙집중이든 다 150세대 이상 들어가야 의무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의무관리가 곧 또 뭐가 된다? 임차인 대표에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인 등 계약 신고네, 변경 신고네 몇 개월 내야 될까요? 3개월. 임대차 계약 신고 3개월입니다. 3개월 내 시장 등에 신고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4번은 맞습니다. 3개월이 맞습니다. 4번.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외워놓으세요. 3개월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 신고. 계약 체결했으면. 1개월이 아니에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공동대 관리법상 계약했으면 1개월이죠. 거기 인터넷 같은 데 공고하는 거. 이건 3개월입니다. 다음 5번째. 이렇게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보니까 3세대 이상 공동도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변경을 신고할 때는 변경 예정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계약 변경하는 거 3개월이 원칙인데 이건 그 전에 신고해야 돼요. 1개월 전에. 왜 그러냐? 몇 세대 이상이니까? 100세대 이상이니까. 거기? 예. 1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3세대 이상이 아니라 100세대 이상입니다. 30세대 이상이 아니라 100세대 이상일 때는 계약해놓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예정 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1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시장구수가 공고하면, 이거 잘못했다 공고하면 공고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5번 틀렸습니다. 30세대 이상이 아니라 100세대 이상일 때 미리 신고한다. 100세대 이상일 때 계약 체결하고 미리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가시겠습니다.
공공택특법상에 요금이 맞는 것을 골라보시오. 공공택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보겠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건설 매입 임차에 대해서 주택도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맞고. 2번, 지분 적립형 분양택이란 이걸 왜 일부러 넣느냐. 이게 8월 19일자인가 시행입니다. 이것이 2021년 8월 19일인가 시행이에요. 근데 왜 이걸 넣느냐. 시행 범위고 그전에 이미 공포됐거든요. 그전에 공포됐기 때문에 8월 19일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입니다. 자, 지분형 분양택이란 뭐냐. 공공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나 매매로 취득해가지고 공부하는 임대택인데 주택을 거기 임대반자가 아니라 이건 틀린 거니까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주택을 임대반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가 거기 공공임대도 아닙니다. 공공분양택입니다. 그래서 취득해서 공부하는 공공분양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몇 년 이상 몇 년이면 20년 이상 30년 이하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주택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유 지분을 적립해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게 지분 적립형 분양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임대가 아니라 공공분양입니다. 공공임대가 아니라 공공분양택으로서 그 다음에 주택을 임대받은 게 아니라 공급받은 자가라고 표현합니다. 공급받은 자가 가장 중요한 거 20년 이상 30년 이하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 니은이 들었습니다. 알라고 문제는 알라고 아시라고 이게 뭐냐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 받는데 이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이 분양받자가 같이 공동 소유하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공동 소유하냐 20년 이상 30년 이하로서 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공동 소유하는데 이때 이 분양받은 자가 돈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기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적립되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자 지분은 자꾸 줄어드는 것이고 이 공급받은 자 지분은 점점 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 지분 적립형 분양택입니다. 소유 지분을 적립해서 그냥 적립해 줍니까? 돈 내야 적립하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새로 생겼어요. 8월 19일부로 2021년 8월 19일. 그래서 선을 보였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그래서 참고로 알고 있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니은이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봅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는 주택법 30조 1항, 민간 임대주택법상 18조 불구하고 공공임대택을 건설하는 공공사업자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소위 국공유지나 공기업 땅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우선권 주느냐? 주택법에 의하면은 3조 1항이 뭐냐면 세 친구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죠? 국공유지, 주택법 31조, 3조 1항. 뭐냐면 첫째,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자. 이거 시험 좀 많이 나왔죠?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자. 50조 넘는 거 시험제 나왔죠? 두 번째, 주택조합이 지을 때. 세 번째, 이를 위하여 대지를 조성할 때. 이때 우선권 준다. 이게 주택법이고. 다음, 민간임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한테 우선 준다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주택법, 민간임대 얘네들보다도 더 나눈 놈이다. 누구한테 준다? 공공임대택을 건설하는 자한테 우선적으로 땅을 갖다가 매각 임대한다. 그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같은 땅이 나왔다. 누가 제일 우선권이다? 공공임대택이 가장 우선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몇 년 내에 지어야 되죠? 다 나오죠. 몇 년이죠? 2년 내에 지어야 되죠? 2년 내에 건설한다 표현하는데 사실상 착수를 얘기하죠. 착수. 다음, 리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이것도 올해 생긴 거죠. 그래서 선보이는 겁니다. 올해 처음 생겼죠.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은 뭐냐? 국가 지방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가지고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주민, 젊은 층 및 장애인 등 국가요구장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다. 일부러 새롭게 되는 거 니은, 니을을 넣어드려서 일부러 공부하시라고 넣는 겁니다. 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니은, 니을 새로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건 니은이니까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니을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답 4 맞습니다. 4번. 이어서 17번 시트법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평범하게 냈습니다.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 많이 본 지문일 거예요.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맨날 이거 할 때면 제가 뭘 그립니까? 이걸 꼭 적어드립니다. 아예 신물나게 적어드리는데 또 적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트법 나면 일단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맨날 10번 이상 적어드리니까. 뭐냐면 안전점검 있죠?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그 다음에 긴급 안전점검. 그 다음에 성능평가. 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죠. 정기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점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정밀 안전진단하고 정밀 안전점검은 다르다. 이 정밀 안전점검은 이 안전점검 소속이다. 이해하고 이해하고는 다르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놓고 틀린 것을 골라보고 있죠.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맞죠? 맞고. 두 번째,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여기 국토안전관리원은 작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지금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죠. 관리처부터 안전점검 등의 실시해가는 도급을 받는 경우는 원래 하도가 안 돼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총 도급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전문 기술이 필요하네. 그때는 예외적으로 분야별로 딱 한 차례만 하도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알아놓으세요. 잘 나오는 질문이고. 세 번째, 이거 주의해야 되죠. 관리처는 1종하고 2종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하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함정 문제입니다. 그럴듯하면 틀렸습니다. 자,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요거. 정밀안전단 정기적으로 하는 거. 정밀안전단 실무에도 나오죠.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필요시 할 때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1종만 합니다. 이거 시험지에 나와서 중요하신 문제. 제1종 시설물 정론 나왔습니다. 3년 전쯤 나왔어요. 제1종 시설물 정론 나왔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정밀안전단 제1종 시설물이다. 이거 정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2종은 말이죠. 2종은 아파트를 제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2종 자체가 안 돼요. 2종 자체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3번 드렸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외는 살짝 연막 친 거예요. 약간 흔들어 놓는 거, 흔드는 거예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2종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종만 합니다. 그 대신 필요할 때는 1종, 2종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공동택인데 이 공동택은 몇 층 이상할 때만 2종이냐? 16층 이상할 때만 2종입니다. 1종은 없어요. 근데 아파트 불났다. 지진 났다. 그거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필요할 때 하게 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네 번째,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 정밀안전 실시할 때, 이때 가르치에 승인받아가지고 다른 안전진단 전문가 공동으로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알고. 다섯 번째, 민간 가르치가 엄수 무마가서 부도나 버렸다. 누가 대신해서 합니까? 시장, 군수, 고춘장이 대신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용을 갖다가 다시 민간 가르치한테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안 내면 강제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 가장 평범한 문제입니다. 다음 18번.
전기사법상 용어입니다. 맞는 것을 골라보시오. 맞는 거. 맞는 거 고르라고 했네. 자, 1번 찍은 분 계십니까? 1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1번 찍으셨어요? 아, 그래요. 아, 정신 차리라고. 1번이 왜 틀렸냐면,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송전사업, 변전사업이 아니라 배전사업입니다. 배전. 변전은 전기를 이렇게 승합이나 하합시키는 거고, 변전소 알죠? 그거 아니고 배전. 전기를 분배하는 거. 배전사업입니다. 변전사업이 아니라 배전사업이고, 전기 판매사업, 구역정리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변전사업이 아니라 배전사업입니다. 배전사업.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고쳐 넣어봤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그래서 변전이 아니라 배전입니다. 님 대단 나겠다. 배전. 됐고. 1번 틀렸습니다. 2번. 2번이 맞습니다. 이거 잘 나오는 질문이죠. 전선을 한 발전소, 변전소, 개편소 및 이에 전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 수용선을 말한다. 2번이 맞습니다. 2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변전소란 변전소 밖으로부터 전압 3만 볼트 이상 전기를 전송받아서 이를 변성,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 설비 전체를 말한다. 맞는 것 같은데 전압이 틀렸습니다. 전압은 3만 볼트 이상이 아니라 5만 볼트 이상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만 볼트, 3만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되겠고 4번은 되게 많이 나왔죠. 4번은 아주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왜? 약간 고쳤지만은 구역전기 사업자는 말이죠. 발전사업의 용량이 최대 얼마죠? 최대 35,000kW죠. 최대 35,000kW입니다. 근데 25,000이 아니죠. 답은 4번. 이건 많이 나왔던 겁니다. 35,000kW가 아니라 25,000kW가 아니라 35,000kW입니다. 다섯 번째. 작년에는 이거 개정되기 전에 나왔어요. 작년에는 개정 전에 이와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거 유사 문제인데, 작년에는 개정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뭐 650V, 600V 있죠? 그걸로 나왔습니다. 한번. 작년에 나왔어요. 자, 이제 개정됐으니까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얼마냐? 1000V가 아니라 1500V입니다. 직류에서는 15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죠. 저압, 고압, 특고압. 직류교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직류에서는 1500V 이하입니다. 5번도 틀렸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그 시설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시설 같은 데서 무슨 기준에 따라서 아직도 옛날 걸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 650V 그거. 근데 시험지 나올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법규에서 시험 문제에서 전기사업법상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전기사업법상 그랬죠? 그러면 개정된 걸 꼭 대답해요. 이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이대로 전기사업법에 분명히 이렇게 활자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국회 통과된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국회 통과 이 시행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국회 통과 시행 규칙이니까 국회 통과는 안 하더라도 국무회의 통과됐겠죠. 성법주의니까 이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개정된 걸로 우리 교재에 있는 거죠? 그대로 대답하세요. 그 대신 뭐 시설이나 딴 데 어디서 무슨 뭐 전기 품질 무슨 기준 그때는 난 모르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지 할 때 전기사업법령상 이렇게 나오면 이대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법규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전기사업법령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대로 아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된 걸로. 다른 데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하고 쉬겠습니다. 19번. 쉬어가라고. 이것도 약간 그래도 약간 헷갈려요.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시설 유지 또는 복리지구에서 필요할 때 소방지원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 소방지원 활동이 아닌 게 뭐냐 그 뜻입니다. 소방지원 활동이 아닌 게 뭐냐. 근데 이거 우리 공부할 때 좀 깊이 공부하면 뭐를 갖다 주의해야 되냐면은 소방지원 활동하고 소방지원 활동이죠. 생활안전활동이 있어요. 생활안전활동. 즉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지원. 생활안전활동. 그래서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이 있는데 여기는 소방 지원 활동 문제 낸 거예요. 기본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소방 지원 활동 나오고 생활 안전 활동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소방 지원 활동이 뭐냐? 1번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 들어갑니다. 소방 지원 활동. 2번 붕괴, 낙하 등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이런 거 있죠? 이래서 멧돼지가 나타났다. 또 붕괴, 고드름이 떨어진다. 또 벌, 왕벌이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이게 2번은 관련되는 겁니다. 구조물 제거 같은 거 할 때. 요것이 생활 안전활동입니다. 이것이 생활 안전활동입니다. 생활 안전활동. 사람이 끼었다 이런 거 생활 안전활동입니다. 그래서 2번이 생활 안전활동이고 3번, 4번은 다 뭐다? 소방 지원활동. 3번 봅시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 대기 등 지원활동. 이렇게 공연할 때 옆에 소방차에서 서 있죠. 또 앰뷸런스 서 있죠. 이런 거. 4번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활동. 5번 자연재해로 따른 급수, 배수, 제조 등 활동. 예를 들어서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소방차 가서 수돗물 줍니다.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소방지원 활동이고 2번은 생활 안전활동. 저도 좀 헷갈려요. 생활 안전활동. 그래서 기본서 보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그걸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의외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19번은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내본 겁니다. 여기까지 신경 쓸 정도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쉬었다가 20번 이하를 갖다가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